몇 달 전에 우리에게 그나마 희망을 주고 또 좋은 뉴스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또 우수한 기술을 수출했다 해서 굉장히 좋았던 일이 있는데 나가리가 됐네요. 폴란드 원전이 나가리가 됐대. 이 "야, 야! 내놔! 야 이 내놔! 돈 내놔 돈. 돈을 입금받아야 돼 이거. 이거 얘네들한테 이 돈을 입금받아야 얘네들이 못하지. 이거 예약해 놓고 이게 나가리 치고 있어. 이거 노쇼 아니야 노쇼 이거?" 폴란드가 정권이 교체돼 가지고 "야 안 한대." 이거 난감합니다 지금. 폴란드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인제 MOU를 했는데 MOU의 문제가 이런 거죠. 사실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MOU만 가지고는 약하고 더 끌어와야 됐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이거를 재검토하겠다. 이것들 말이야.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폴란드 정권 교체 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재검토 얘기가 나온 건 사실상 프로젝트 무산으로 해석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MOU가 법적 구속력은 없는 만큼 폴란드 내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좌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어 내가 올해는 진짜 이 한국의 보수 우파의 삼재가 낀 날이야. 이거 해야. 삼재가 꼈어 지금.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이 정도면은 좀 심각한 거거든. 좀 우는 애 뺨을 좀 트럼프한테도 맞고 폴란드한테도 맞고 야 또 몇 대 더 맞아야 되는데 이거 좀 무섭네요. 이거 무서워. 야 이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겁니까? 우리 돈이 없어. 야 좀 입금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 문재인 때 이 탈원전의 여파가 있잖아요. 탈원전 쓸데없이 탈원전 짓을 해 갖고 전기세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선거 때문에 문재인 때 안 올리고 계속 빚을 지게 된 거지. 어 이거를 이게 아직도 이게 해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이런 상황이야 지금 우리가. 전력은 부족한데 말입니다. 2배 비싼 신재생 쓴다고 원전을 쉬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짓을 문재인 때 시작하고 이거를 지금 이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뭐 원전 수출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면 좀 어떻게 때울 수라도 있는데 이게 이제 나가리가 된 거지. 그럼 우리가 반도체라도 팔든지 뭐 가발이라도 팔든지 뭐라도 팔아야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거야. 또 럼프 형님이 "니들 너무 많이 판다." 이러고 또 때려 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어? 송전망이 부족한데 신재생을 오히려 늘렸다. 이런 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원전 폐지라는 게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 입장에서 또 여러 이제 앞으로 고도의 이런 기술력을 요하는 기술 이런 AI든 로봇이든 이런 기술들은 전기를 많이 끌고 와야 돼요. 이런 AI 기술의 문제점은 얼마나 그 많은 전기를 어떻게 끌고 올 거냐가 더 숙제야. 무슨 이제 뭐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깨끗한 물도 어떻게 갖고 오냐고 묻는데 전기를 갖고 와야 돼 전기를. 근데 이런 나라에서 전기를 막아 버려? 어? 이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때 이게 나라가 이게 기울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뭐 정권 교체를 당했지만. 그래서 지금 전력 생산 감소분이 2배로 늘었다. 전력망 확대법은 수년째 표류한다. 아하 이거 참. 지난해 원전을 강제 중단해서 발생한 전기 생산량 감소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그래요. 이게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전력 계통에 과부하가 걸렸다. 봄, 가을철 잦은 출력 제한을 한 것이 원인이다. 허허 요거 뭐 길게 볼 것도 없어. 이게 우리나라가 이 좌파 애들이 왜 자꾸 원전을 건드리냐를 보면은 환경의 파괴를 빌미 삼아서 이거를 거부한다 이거야. 환경을 파괴시키고 뭐 국민들을 병들게 한다. 그다음에 "이거 한번 터지면 다 죽지 않냐." 막 이런 식의 어떤 공포감을 조성해 갖고 이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얘네들이 그거를 그 보완한다는 논리로 뭘 갖고 오냐면 "신재생 에너지로도 얼마든지 감당 가능하다."야. 그런데 이미 선례들을 보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게 독일을 통해서도 나오고 다 나왔단 말이야.
아니 원전의 효율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원전을 쓰지 우리가. 누가 좋다고 원전 쓰냐? 원전이 위험한 거 누가 몰라? 그런데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신재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는 원전을 쓰다가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효율성이 잘 나올 때 우리가 대체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자식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선동하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니까 이런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우리나라에 이제 원전이 한 24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문재인 때 강제 중단을 해버려 그냥. 이 원전을 뭡니까 건설하는 데 10년이 걸리는데 그냥 10년치의 그 일감들을 대통령이 그냥 날려버려 온단 말이야. 이런 식의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일을 벌여버리니까 그쪽의 원전의 생태계가 다 붕괴가 돼버려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단순히 전기세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이 원전 기술이라는 거는 외국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다른 나라의 원전을 건설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 관리도 하고 또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데 또 돈 받는 거야.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 공부도 잘 돼 있고 학습도 잘 돼 있고 훈련도 잘 돼 있고 노하우가 쌓여 있는 이런 원전 기술의 아주 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문재인이가 그걸 날려버려. 그러니까 이 원전 쪽에 어떤 꿈을 꾸던 어떤 여러 그 지원 또는 진학 이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술자가 다 사라져 버렸어. 탈원전 5년 만에 연구 생태계 다 무너졌다. 예. 탈원전 5년간 손도 못 대고 핵 연료 처리 기술 개발도 안 되고 비전문가가 에너지 정책을 왜곡시켰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원전에 관련된 부처나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원전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다 전공도 무슨 관련자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다 환경단체 애들 끌고 와가지고 얘네를 그 원전 관련해 결정하는 요직에다가 다 박아버려. 걔네가 원전을 뭐를 아냐고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그냥 환경 오염을 변명 삼아갖고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땅땅땅 이거 중지해야 된다. 이걸 어쩐다 저쩐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래서 지원자가 지금 없는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 또 이런 게 탈원전을 급작스럽게 이렇게 처리해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게 땡겨온 그 이 자재들이 있어. 원전을 이제 고칠 때라던가 이렇게 비상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런 자재들이 쌓여져 버립니다. 그냥 불용 처리시킨 게 18배. 이게 뭐예요? 다 돈 낭비인 거야. 돈 낭비. 돈 낭비를 시켜버렸어. 이러니 나라가 이러니 부채가 이러니 국가가 버틸 수가 있냐 이거야. 응? 수익은 줄고 재고자산을 급증하고 쌓이던 재고만 1조 8천억 원 날라가고 탈원전 책임자들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아주 그냥 이쪽 바닥에서는 부들부들 거리는 거지.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 아예 학생이 없어. 학생이 없어. 카이스트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조재환 씨는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는 핵심 열수력 개통 연구자지만 문재인이가 추진한 탈원전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 난리가 났다. 이 카이스트 원자력 학부 전공 지원생 4명에 그쳤다. 31명 전원이 대학원에 가지 않겠다면서 아예 그냥 뭐 이쪽 탈원전에 뭐 일자리가 없는데 왜 가. 탈원전 있는 사람이 잘리는데 가서 뭐해.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을 스스로 포기한 사례였죠. 탈원전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어떤 탈원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이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이상한 덜 떨어진 환경단체의 말만 듣고 이 문제를 결정했다라는 점도 충격적이지만 이후에 이 그 탈원전 때문에 발생했었던 또 우리나라의 경제 충격이라던가 어떤 경제적 손실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급작스럽게 확 늘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쪽 사업이 뭐랄까
바로바로 이익과 손실이 바로바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였다라는 점에서 이 문재인의 이런 급작스러운 원전 강제 중단 결정이라는 게 상당한 충격을 줬다라는 걸 당시에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었죠. 전력 구입비만 당시에 탈원전으로 해서 전력 구입비를 한전에서 전력을 더 사와야 됐던 게 9조 원이야. 9조 원. 9조 원이 바로 폭증을 해.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국민들한테 전기료를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비싼 전기료를 쓰고 있는 거 우리는 똑같은 전기라면 비싸게 써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원전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갖고 온 거니까. 더 많은 돈을 두고 똑같은 전기를 줘야 되니까 9조가 늘었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말로는 탈원전 외쳐놓고서는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니까 어이쿠야 이러고 다시 야 원전 돌려 이러고 몰래 돌린 거야. 국민 속이답시고 겉으로는 탈원전 외치고 뒤에서는 또 돌려요. 요거 모르니까. 그러면 실패를 인정해야 되잖아. 인정을 안 하고 몰래 돌린 거야. 몰래. 응? 실패를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얼탱이가 없냐.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이 말을 바꿔. 완전히 주량입니다. 탈원전 외치더니만 갑자기 말을 싹 바꿔요. 이렇게. 이게 대선 10일 전에 문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원자력에 대해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며 기존 탈원전 기조와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웃기는 놈 아니야 이거. 아니 지가 강제 중단할 떨어지고 이제 와서 저렇게 말을 바꾸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예, 그냥 뻔뻔하게 얼굴 철판 깔고 그냥 예, 뭐 그런 거야. 예. 뭐 이러니까 이제 원전업계에서는 얼탱이가 없이 이제 바라보는 거지. 야, 다 떠나고 지금 우리 다 망하게 됐는데 문재인 너 뭐라는 거냐? 매출은 29%, 황폐화된 생태계, 전공자도 21% 급감, 예. 한전은 최대 적자. 이게 바로 문재인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결국 이게 문재인이가 이상한 영화 하나 보고 환경단체 얘기만 듣고 급작스럽게 막 던져댔다가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몰래 돌리게 되고 결국 그 끝은 야 원전 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걸로 참담한 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전문가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기초적인 전문성도 없는 환경운동가, 무슨 사회과학, 뭐 예체능 전공자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결정했으니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를 지금 주워 담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그런 후폭풍을 지금 맞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든 뭐 어떤 전임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는 검증이란 거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문재인이 뽑힐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 또는 그때의 감정을 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게 문재인이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라 상대 진영이 문제가 있어서 반사익을 누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능력도 없는 인간이 대통령이 돼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을 벌이고 결국에 이렇게 끝이 났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원전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 국가한테 이렇게 휘둘린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상대 국가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야, 니들 원전을 갖다가 니들도 원전을 안 만든다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원전을 판다고 하면은 얘네들도 입장이 좀 그럴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의 어떤 원전 선진국으로서 계속 일관되게 우리 원전 기술을 잘 쌓아왔다면 설득하기가 더 좋을 거 아니야. 우리가 잘 만든다, 얘들아. 근데 저쪽에서 쟤네도 정책 입장이 다르니까 야, 너희들 막 정권 교체를 당한 거 보면은 여당에서 저 폴란드 여당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혁을 한 건데 저쪽에도 야당도 입장이 있을 테니까 야, 쟤네들도 탈원전 하는데 탈원전 걸 우리가 왜 사냐 이러고 시비를 걸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점에서 이 문재인 때 이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탄핵이란 것만 보고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
상 검증을 하고 이 사람 머리에 이 사람이 건전한 사상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고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못했던 게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해 볼 수 있겠죠. 예,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좀 우리가 이렇게 그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게 문재인 때 실패를 했고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다는 거야. 태양광, 뭐 수력 발전, 풍력 발전 막 돌려도 그만큼의 효율성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자꾸 원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적지 않은 국가가 탈원전을 외쳤지만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이유들이 효율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많이 전기가 필요한 나라고 더 많이 기술 개발해야 되는 나라에서 탈원전이란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지 이게 제정신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우파들이 먼저 선점해서 얘기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 한번 또 준비해 봤습니다.